자, 봅시다. 오늘 숙제가 세 교재였지요. 세 교재. 자, 세 교재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세 교재 첫 번째 페이지 10페이지 질문이요. 없고요. 없으시면 11쪽 질문이요. 얘도 없고요. 12쪽 55번이요. 자, A, B, C, D 4개의 수 중에서 가장 어떤 수와 큰 수와 가장 어떤 수를 작은 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쳐다보니까 A, B, C, D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지금 A라는 놈은 항이 2개짜리고 B도 항이 몇 개짜리야? 2개. C도 항이 몇 개짜리야? 2개. D도 항이 몇 개짜리야? 2개. 그럼 이렇게 항 2개짜리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금 전에 했던 이 같은 유형이 나와 있는 54번이나 53번을 쳐다보게 된다면 얘들은 항 1개짜리 갖고 비교하는 거거든. 그래서 밑 아니면 뭘 맞추는 게 기본이긴 한데 진수 맞추는 게 기본이긴 한데 지금처럼 이 55번처럼 항이 2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에서 바로 밑을 전부 다 또는 진수를 전부 다 지수를 전부 다 이렇게 통일시키기가 얘는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가장 기본은 뭐 하시면 되면 1학년 때랑 똑같습니다. 대소비교의 항상 가장 기초는 빼시는 거예요. 표현 이해갔어? 빼거나 또는 루트만 나와 있을 때는 지금처럼 여러 제곱근이 안 나와 있고 루트만 나와 있을 때는 뭐해서 빼라? 제곱해서 빼라. 절대값 나와 있을 때도 제곱해서 빼라. 그게 기본이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A, B, C, D 중에서 이제 얘들을 A하고 예를 들어 C를 비교한다면 빼고 A하고 B를 비교해도 빼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 비교를 하기 전에 쳐다보니까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만 구하면 되지 중간치는 우리한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쳐다보면 A라는 놈의 시키는 어떤 한 2개짜리를 더해 놓은 것이고 B라는 놈도 2개짜리를 더한 것이고 C라는 건 뺐고 D라는 건 뺐잖아. 그럼 일단 가장 큰 거는 누구하고 누구에서 무조건 나오게 되겠니? A하고 B에서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가장 큰 놈을 따지기 위해서 A하고 B를 비교하는데 지금처럼 항이 2개니까 A에서 B를 뭐 하라는 거야? 빼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뺀 다음에 이 결과가 양수냐 음수냐 가지고 그냥 단순 비교만 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럼 A에서 B를 빼게 되면 자 A라는 놈의 식기는 야는 2 곱하기 세제곱근 3에서 다음 세제곱근 3 플러스 다음 루트 2 뭐 제곱근이라고 표현되고 빼기 세제곱근 3 다음 빼기 2루트 2 더하기 2루트 2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A에서 B를 빼게 되면 세제곱근 3이 공통이니까 뭐만 남아? 세제곱근 3 남게 되겠지? 다음 얘에서 얘 뺐으니까 뭐만 남아? 루트 2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뺀 결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저 뺀 결과가 양수인지 무슨 수인지를 판단만 해주면 돼? 음수인지를 판단만 해주면 돼. 그럼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뺐다는 건 이 2개의 숫자를 뭐 해주는 거랑 똑같아? 대소비교하는 거랑 똑같지. 그러면 대소비교의 가장 기본은 뭐 맞추거나 뭐 맞춰라? 밑 맞추거나 또는 누굴 맞춰라? 지수 맞춰라. 그러면 세제곱근 3이라는 건 3의 몇 제곱이랑 똑같을 것이고 3분의 1제곱 루트 2라는 건 2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인데 밑을 우리는 맞춰 못 맞춰? 못 맞춰. 그러면 지수 맞춰야 되겠지? 근데 얘는 지수가 3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얘네들을 같이 만들려면 2와 3의 무슨 수로? 공배수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분의 몇으로 맞춰줘야 되겠어? 6분의 1로 맞춰야겠지요. 그럼 6분의 1로 맞추면 된다는 건 얘는 3분의 1제곱이니까 6분의 1제곱을 하게 된다면 3에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6분의 1제곱을 하시면 될 것이고 다음에 마찬가지로 2의 2분의 1승도 6분의 1제곱을 하게 된다면 2의 몇 승으로? 3승을 비교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앞에 있는 게 밑이 얼마짜리가 될 것이고 누구야? 얘는 밑이 얼마짜리? 8짜리니까 당연히 얘가 크겠지. 그럼 얘가 크니까 이게 클 거야? 그럼 앞에 게 클 테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 뺐기 때문에 뺀 결과는 무슨 수가? 양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뺀 결과가 양수 나왔으니까 A에서 B 뺀 게 양수란 얘기가 되겠지? 그럼 누가 큰 거야? A가 B보다 어떻게 돼? 커지게 되겠죠.
됐어 안 됐어? 그럼 가장 큰 수라는 놈의 식기는 A가 될 것이고요. 다음 가장 작은 수는 누구하고 또 누구 사이에서만 비교해주면 돼. C하고 D 사이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C하고 D 사이 비교인데 마찬가지로 C하고 D도 항이 몇 개짜리니까 2개짜리니까 뭐 해주시라고 그냥 1학년 때처럼 빼버리시라고. 그럼 C에서 D를 그대로 빼버리게 되면 얘는 계산 바로 가겠습니다. 3루트 2에서 2루트 2 뺐으니까 몇 루트가 들어? 5루트 2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세제곱근 3과 마이너스 3 곱하기 세제곱근 3이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세제곱근 3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이때 당연히 얘는 쳐다보면 누가 공통이야? 일단은 5 공통이니까 얘는 뭐해서? 루트 2에서 세제곱근 3 빼면 되겠지. 근데 이 결과 우리 이미 알고 있었네. 그럼 이 결과 뺀 결과가 얘는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C에서 D를 뺀 결과가 음수라는 얘기니까 누가 크면 C보다 누가 D가 크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우리는 가장 어떤 수 찾으라 그랬어? 작은 수. 그러면 그건 누가 돼야 돼? C. 가장 큰 수는 누구? A.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래서 걔네들을 더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오케이. 다음 13쪽에 또 다른 거 질문이요? 60번이요. 자, 다시 A라는 놈의 식기가 읽어보시면 몇 제곱근? 6제곱근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음 주어진 분수식의 값을 구해라. 이 60번 문제는 내신에서 상당히 잘 나오니까 형태 자체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하시고요. 자꾸 보시라는 건 지금처럼 지금 구하고자 하는 식이 분수식으로 나와 있지요? 맞아 틀려? 그럼 이 분수식 나와 있는데 잘 쳐다보니까 분모는 항의 개수가 몇 개야? 5개야. 분자도 항의 개수가 몇 개야? 5개니까 그 5개라는 항의 개수 똑같다는 걸 무조건 써먹어야 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유형 자체를 꼴로 익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얘를 꼴로 그대로 익히라는 건 분모에 있는 놈의 식기들은 항 5개짜리면서 얘네들이 일단 누가 다 공통이니? A의 몇 승이? A의 몇 승이 공통이야? 2승이 다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A의 2승을 빼서 묶어. A의 2승을. 이건 지금 아예 꼴로 가시는 겁니다. 그럼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4승 더하기 A6승 더하기 A8승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됐어 안 됐어? 다음 분자에 있는 놈의 식기는 A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이니까 A의 몇 승이 공통인데 마이너스 2승이 공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10승이 공통이에요. 얘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0승을 빼서 묻게 된다면 이 놈의 식기는 1 더하기 또 A제곱 더하기 A4승 더하기 A6승 더하기 A8승으로 정돈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 지워지면서 이 놈은 정리하면 A의 몇 승? 마이너스 12승이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 주어진 A의 마이너스 12승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요렇게 따지는 게 바로 그냥 꼴로 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기초풀이로 가겠다. 그러면 단순합니다. 분모는 마찬가지로 A제곱 공통이니까 일단 빼서 묶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분자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힘드실 텐데 왜 A의 마이너스 10승을 빼느냐? 딴 이유는 없어요. 그 얘기는 원래대로 A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놈의 식기는 원래 우리가 지수 형태를 고치게 되면 A의 뭐랑 똑같아? 제곱분의 1이거든. 맞아 틀려? 표현이 같냐 안 같냐? 원래 무조건 이거 나와야 돼. 됐니? 다음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4승은 똑같이 고치면 A의 몇 승과 똑같아? 4승분의 1과 똑같겠지. 다음 A의 6승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6승은 A의 6승분의 1 8승분의 1, 다음에 A의 몇 승분의 10승분의 1 이렇게 표현된 게 분자인 거거든. 원칙적으로. 원칙은 원래 이렇게 푸시는 거야. 근데 저거는 우리가 좀 빨리 하고자 유형을 꼴로 그냥 익히라고 가시는 것이고, 그러면 분자 부분이 분수 나왔어. 분수 나오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 통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의 몇 승으로 통분해야 되겠니? 뭘 만족해야 되죠? A의 몇 승으로 통분해야 되니? X라는 숫자를 A의 몇 승으로 통분해줘야지? 너
10승으로 통분해야겠죠?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첫 번째 게 A의 몇 승? 8승. 두 번째 게 A의 몇 승? 6승. 세 번째 거 A의 4승, A의 2승, 다음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승을 모두 다 하는 게 기본인 거라고. 표현 이해갔죠? 원칙적으로는 그냥 아예 분수를 고쳐놓고 가신 게 제일 속편합니다. 원래 원칙은 그거인 거니까. 됐죠? 그래서 계산은 뭐 여기까지 나와줬으니까 나머지 계산은 본인이 하시면 되겠죠? 이거 안 해도 되겠지? 이 계산 필요한 사람 있니? 안 해줘도 됐죠? 오케이, 하나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자, 13쪽 없으시면 14쪽 질문이야? 없으시고 15쪽이요? 70 몇 번? 70 잘 79번 또 79번 없니? 자, 79번 2분의 n의 2분의 1제곱 3분의 n의 3분의 1제곱이 모두 무슨 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 2분의 n의 전체 2분의 1제곱 다음에 3분의 n의 전체 3분의 1제곱이 얘네가 무슨 수가 나와야 된대? 자연수가 나와야 된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이거 너무 쉽게 해서 원래 원칙대로 이제 가시게 된다면 자, 첫 번째 2분의 n의 2분의 1제곱이 만약에 자연수가 된다면 얘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단순한 거예요. 이 부분이 분수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n은 무슨 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요 놈만 보게 되면 자연수 나와야 되니까 n은 2의 배수 돼야 되겠지. 2의 배수가 되는데 단순하게 이 분모가 결론적으로 사라져야 되니까 n이라는 놈의 식에는 2의 배수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n이 될 수 있는 건 소인수분해 했을 때 2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문제도 얘기했던 그 표현 이해 갔어. 2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다음 어떤 놈이 이제 더 존재할 수도 있잖아. 자연수가 되려면 1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 식기가 2가 갖고 있으면서 일단 2분의 1에서 2는 현재 사라졌지? 그런데 거기에 몇 제곱을 하는 거야? 2분의 1제곱 했을 때 자연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수의 목골로? 제곱골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한 번 더. 그렇다면 3분의 n에 3분의 1제곱이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n이라는 놈의 식기는 일단 소인수분해 했을 때 무조건 누구를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3은 무조건 달고 들어가야 돼.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또 어떤 놈의 식기에 몇 제곱꼴이 무조건 나와야 돼? 3제곱꼴이 나와야 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갖고 있으려면 이 n이라는 놈의 식기는 일단 갖고 있어야 돼. 누구하고 누구를? 무조건. 무조건 누구하고 누구를 갖고 있어야 되겠니? 2하고 3은 하나씩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하고 3은 하나씩 갖고 있지 않으면 얘네들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놈이 자연수가 때려주고도 나올 수 없거든. 2, 3은 무조건 소인수분해 했을 때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 3을 갖고 있는데 2를 갖고 있으면서 어떤 수의 제곱 나와야겠지요. 그러면 3은 적어도 하나가 더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야지 얘 제곱꼴에 하나 맞춰주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3을 하나 갖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 놈에 대해서 또 뭘 가져야 돼? 2의 제곱꼴을 가져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이 어떤 놈이 세제곱 나와야 되니까 2의 제곱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1의 절반 2분의 1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여기까지만 만족하게 되면 자 다시 봅니다. 여기까지 만족하게 됐을 때 자 쳐다보시면 요 자체 이 뒤에 나머지 수들을 뭔지 몰라서 순수하게 1이라고 놓고 요 조건만 만족하게 되면 자 2, 3, 3, 2의 3승 갖다 넣으면 돼요 안 돼요? 갖다 넣으면 자연수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2, 3, 3, 2의 제곱 나와 안 나와? 나오지요. 표현 되냐 안 되냐? 다음 3분의 1에다가 여기다 갖다 넣으면 자연수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겠지. 맞아 틀려. 왜 안 나올까? 누구 때문에 안 나오니? 1하고 2가 숫자건 A가 3 때문에 안 나올 거거든. 그럼 3에 실제로 몇 제곱 들어가야 돼? 3 때문에 안 나온다며.
얘는 지금 들어가면 상관없다며. 말하는 게 뭐였냐면 맞아 틀려. 얘는 들어가면 상관없다며. A라는 근데 얘는 지금 이 자체에서 들어가면 상관없어. 근데 요 놈이 여기 들어가면은 안 돼. 누구 때문에? 3이 몇 개가 남으니까? 하나가 남으니까.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면 3이 하나가 남지 않으면서 어쨌든 이 제곱꼴로 만족하면 3이 몇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X하고 Y가 둘 3이 세제곱 돼야 되겠지. 다른 녀석인데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3이 세제곱이 나와야 돼? 됐어? 그럼 또 확인하는 거야. 여기 갖다 놨을 때 1이랑 만족하겠니 안 하겠니? 있지만 달라야 되는 생각이 하지요? 다음 여기에서는 3. 만족하지?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수들은 어떤 수가 와도 상관이 이제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 뒷부분은 그 다음부터는 곱하기 얼마? 1이 오든 2가 오든 3이 오든 4가 오든 5가 와도 어떤 수들이 다 갖고 들어오더라도 이 숫자를 만족할 수 있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찾아가는 거 이해 갔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동시에 만족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자 다시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2분의 n의 2분의 1승이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이 안에 있는 분수 자체가 먼저 사라지는 게 가장 좋으니까. 됐어? 그럼 n이라는 놈의 식은 2를 무조건 하나 갖고 있어야 돼. 됐니? 그럼 2가 되면서 사라졌잖아? 어떤 놈의 그럼 2분의 1제곱에서 자연수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수의 무슨 꼴? 제곱꼴이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3분의 n의 3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됐다라는 건 n은 3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거고요. 다음에 어떤 놈의 세제곱꼴이 나와야 돼? 거기까지 판단됐죠? 그렇다면 이 n이라는 건 일단 최소한도로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될 건 누구하고 누구를? 2하고 3은 갖고 가야 돼. 그러면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2하고 3을 갖고 갔어. 그런데 여기다 갖다 넣었다라고 해서 얘가 자연수꼴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럼 3이 몇 개가 더 필요해? 한 개가 더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차근 확인하는 거야. 3 하나를 먼저 뭐 하시고 넣으시고.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3 하나를 넣은 상태에서 또 얘를 어디에다가 여기다 갖다 넣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아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3 하나가 지워졌다라고 한다면 2의 세제곱꼴 나올 때까지 얘가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수를 갖다 넣는 순간 여기에서 또 만족해야 돼? 안 할 거거든. 그럼 3의 또 몇 제곱이? 세제곱은 무조건 돼야지만 얘가 사라질 거 아니야. 일단은 얘네들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만드는 과정은 이걸 무조건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얘네 조건을 만족은 하시긴 하셔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가 싸갔어. 그래서 걔들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대로.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이걸 만들어주는 순간 조건 다 만족했으니까 나머지 숫자들이 이제 어떤 자연수를 갖다 붙여도 모든 조건은 다 만족하게 되겠죠.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근데 여기에서도 1은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근데 2 같은 경우에는 또 되면 안 돼요? 안 되겠죠. 되려면은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 동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2의 몇 제곱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야? 6제곱이 들어가줘야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마찬가지로 3 하나 갖다 넣었다라고 해서 제곱, 지금 여기로 다 만족했으니까 3의 제곱과 다음에 3의 세제곱을 동시에 만족하면 몇 제곱이? 6제곱 들어가면 무조건 만족할 거거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근데 이 부분은 나중입니다. 이 앞에를 맞추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그 다음 뒷부분은 나중에 맞추시기만 하시면 되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나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건 연습 잘 하세요. 자, 정답!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옆에 있는 무슨 꼴을 맞춰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게 이 지금 A를 의미하는 원소들의 범위가 B에서 계산하게 될 범위에 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 이거 몇 번 보시면 무조건 배우고 어디요? 영어도 어떻게 되죠? 다른 중이가 우리가 읽어야 되는 범위가 여기인 거 맞아요? 6기와 6기 사이가 분명히 돼야 되는 거 맞니? 근데 그 정답 이 사이라고 부르는 이 정답의 범위가 예를 들면 여기서 1부터 3까지 하는
이 범위가 얘를 집합 B의 원소의 범위가 그거냐 A-2보다 커야 하고 A 플러스 2보다 작아야 하는 정답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있냐면 1부터 3 전까지라는 범위를 A-2 A-이 여기까지는 1보다 다른 쪽에 있어야 돼. 다른 될 그게 안 되고. 자, 다 되셨으면 다음 16쪽 질문이요. 이 뒤에 있는 점이 여기 없으시면 17쪽 질문이요. 몇 번? 90번. 자, 요놈도 지금 너는 힘든 게 뭐 때문에 힘들 거냐면은 뒤에 있는 분수 때문에 그럴 거예요. 뒤에 있는 분수 아까 전에 이거 A의 마이너스 3승, A의 마이너스 2승, A의 마이너스 1승 이거 다 뭘로 멈춘 게 기본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고쳐. 지금 뒤에 식의 정돈이 안 된 거라고. 앞에 식은 쳐다보면 분자복을 묶어낼 수 있지. 못 빼서 묶을 수 있니? 앞에 분수 쳐다보면 A 그걸 빼서 묶으면 사라질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다음 뒤에 식은 안 보이면 뭐 하시라고? 분수 고치시라니까. 그러니까 이 60번이 분자복은 이거 안 보이면 이렇게 고쳐야 돼. 안 보이면 방법이 없어 이거는. 여러 번 풀어가지고 아예 유형을 머리에 박든가. 근데 그건 딱히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 유형을 우리가 외우고 간다라는 거야. 얘가니 근데 자주 풀다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경우인 거고. 그러니까 요놈 같은 경우에도 쳐다보면 실제로는 얼마 빼서 묶어야 돼 얘는. 그렇지. 그럼 얘 사라질 거거든. 이해 갔어? 그렇게 푸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 유형이 익으면. 이해 갔니?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뭘로 고쳐서 분수 고쳐 그냥. 그럼 무조건 나와. 됐어? 됐냐? 그러면 결국에 얘는 뭐 마이너스 뭐 되는 거야? A 제곱 마이너스 얼마? A의 마이너스 2승 되겠지.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거는 지금 앞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 줬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뭐야 곱셈 공식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야. 됐냐 안 됐냐? 그 나머지 계산 안 해도 되겠니? 다른 분들도 안 해도 되나요? 오케이. 자 다음 그러면 넘기셔가지고 18쪽이요. 18쪽 없으시면 넘기셔서 19쪽이요. 19쪽 질문 없나요? 활용 문제들 푸는 거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오케이. 자 일단 다음 시간 숙제는 자 이제는 조금씩 난이도 있는 것도 푸셔야 되니까 자 20쪽부터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 35쪽까지 풀어오시면 돼. 20쪽부터 35쪽입니다. 됐지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만 지나면 더 이상 클리닉이 숙제가 없습니다. 됐나요? 클리닉이 더 이상 안 나갑니다. 클리닉 교재가 끝났기 때문에 클리닉 숙제가 안 나갈 거기 때문에 일단 20쪽부터 30 물론 그렇다고 클리닉 교재 버리지 마세요. 우리 나중에 거기에 원리합계랑 중간중간에 좀 빼먹은 지점이랑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이해 갔어? 클리닉 교재 버리지 마시고
자, 20쪽부터 35쪽까지 요 식기를 풀어 오시면서 앞에 나와 있는 19쪽까지 5단 노트 작성하셔서 노트에 갖고 오셔야 됩니다. 문제는 쓰실 필요 없고요. 이해갔니? 몇 페이지 몇 번 아니면 번호 정도만 쓰셔가지고 5단 노트를 작성해 오셔서 처음에 저한테 검사 받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풀이를 할 거니까 5단 노트 꼭 작성해 오시고. 표현 이해 갔지요?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끝. 35초까지 하면 너무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지. 많진 않잖아. 여러분들 클리닉 빠지는데. 자, 다음 우리 수투 숙제 있었지요? 수투 교재 봅시다. 자, 수투가 교재 58쪽부터 숙제였고요. 자, 바로바로 모르는 건 질문하시고 한번 가봅시다. 58쪽 질문이요? 없으시면 59쪽 질문이요? 없으시면 60 질문? 없고 61 질문? 12번 몇 차 함수? 그렇지, 밑줄. 3차 함수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그 차수를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써먹어야 된다. 됐어 안 됐어? 3차 써먹어야 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의 극대값 구하라 그랬어. 자, 가조건 읽고 해석하면 시작. 내가 만들어낸 집과 여기에 있는 1, 2, 그렇지, 수렴하지. 수렴하니까 당연히 뭐 확인해야 돼? 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고?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가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분자도 F0가 얼마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분의 0꼴이네? 0분의 0꼴이면 어디로 확정해라? 미분계수로 확정해라. 근데 그게 x만 나와 있다는 건 뭘로 보란 얘기랑 똑같아? x 마이너스 얼마? 0으로 보란 얘기고, 그러니까 분자 부분도 fx 마이너스 누구로? f0로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 f 프라임 얼마가? 0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겠지. 됐냐 안 됐냐? 다음 나조건 x는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 그럼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뭐뭐 값자가 나왔다는 건 얘는 무슨 값? 함수값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x는 1에서 극소값이란 얘기는 x가 1일 때 함수값 f 얼마가 1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고 마이너스 얼마 5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고요. 다음 말 하나를 더 바꾸게 된다면 x는 1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x는 1에서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될 거 아니야. 무슨 함수에? 도함수에. 근데 도함수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그럼 2차 함수가 부호 변화가 갑자기 띡 생길 수 있어? 아니죠. 얘는 반드시 어떻게 돼? 0이 돼야지만 부호 변화가 생길 거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로 거기 극소를 갖는다는 면에서 f''는 얼마라는 걸 0까지 알 수 있겠지.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 주어진 조건 네 가지를 이용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문제에서 알려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몇 차 함수? 3차 함수. 그렇다면 fx를 어떻게 놓고 시작을 하고 가셔야 되고 a, x 3승 플러스 뭐 bx 제곱 플러스 다음 cx 플러스 d라고 놓는 게 기본입니다. 그냥 표현 이해갔지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면서 이렇게 놓을지 조금 바꿔서 놓을지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는 게 기본입니다. 됐니? 얘는 센 기초는 항상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잘 안 되시면. 그럼 f0는 제로에서 여기에서 d는 얼마가? 0 나오게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그럼 f'x라는 놈의 식기는 야는 몇 ax제곱?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겠지? 근데 f'0이 얼마가 된대? 마이너스 6이래. 그러면 누가? c가 얼마라는 걸 마이너스 6까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f'1이 0이 되니까 c 마이너스 6이면서 그 다음에 갖다 놓게 된다면 하나 더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 하면 찾을 수 있게 되겠죠? 다음 F1은 얼마가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5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인데 D 0이었고 C는 얼마? 마이너스 6이었고 얘네 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5다라고 놓게 된다면 누구하고 누가? A하고 B가 해결될 거 아니야. 그럼 A, B 나왔으니까 나머지 C, D까지 전부 다 나오게 되겠지. 근데 fx에 무슨 값 구하라 그랬어? 극대값. 그럼 fx 아니까 극대값을 이제 뭐 하시면 찾으시면 되겠지요. 됐냐 안 됐냐? 됐니? 그 지점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요? 오케이. 다음 넘겨서 62점 없으시면 63점 없으시면 64점 19번이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얘는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오케이. 일단 넘기시고. 자, 다음 70쪽. 없으시면 71쪽. 71쪽도 없나요? 자, 없으시면 72쪽. 9번. 자, 함수의 fx는 요놈의 식기에 대하여 방정식 절대값 fx는 1. 어이, 앞에 또 무슨 식이라고 말 나왔어? 방정식 나왔잖아. 그러면 그 말에 현혹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뭘로 보자? 그런 말이 나올수록 더 함수로 보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절대값 fx라는 함수와 다음 우변에 있는 y는 얼마라는 함수에 1이라는 함수에 무슨 점의 개수를 찾아야 돼? 교점의 개수 찾아야 되겠지? 근데 절대값 fx라는 거 fx식 전체에다 절대값 씌운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접근하라고?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어느 축보다 x축보다 어디 있는 놈의 식기를? 아래에 있는 걸 뭐 해주라고? 위로 올려버려야지. 자, 그럼 쳐다보니까 fx가 지금 주어진 식을 쳐다보니까 얘는 몇 차 함수인 거야? 3차 함수인 거잖아. 그럼 요놈의 식기는 바로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fx가 아닌 얘 무슨 함수를 구해서 도함수를 봐야 되겠지? 그러면 도함수 f 플라임 x를 구하게 되면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3x제곱 마이너스 12x 다음에 플러스 9 이렇게 나오면 될 것이고 3 빼서 묶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야는 x축과 도함수가 1하고 3 두 군데서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각각에서 극대극소를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여기가 x가 얼마인 지점? 1인 지점. 여기가 x가 얼마인 지점? 3인 지점이 될 거라고. 근데 우린 현재 모양 자체는 잘 모르고요. 근데 이게 x가 얼마인 지점? 1인 지점이고 다음에 얘가 x가 3인 지점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절대값 fx를 그리래. 그럼 얘가 x축보다 어디 있는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결국에 이 점의 무슨 값을? 함수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그 함수값을 찾으면 f1 그래서 1 갖다 넣게 되면 1 빼기 6 더하기 9 빼기 3 그럼 얘가 1 콤마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 나오게 될 것이고 다음 F3 3 콤마 3 아니 그냥 이거는 조금 봐야 되겠네. 자 F3 계산하는 거 보시면 F3 뭐 27 가셔도 되지만 계산하는 거 보시고요. 6 곱하기 3의 제곱 다음 플러스 다음에 9 곱하기 3 빼기 3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지금 3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하셔도 되는데 얘가 만약에 4승 5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또는 4승 5승인데 이게 3이 아니라 막 7, 8이면 계산이 좀 귀찮잖아. 그러면 가장 계산기인데 이런 놈들을 빼서 묶어. 이게 제일 속편해. 표현 이해갔어? 3의 제곱을 빼. 3의 제곱 빼면은 여기 얼마 남아? 3 마이너스 6 남지. 이렇게 그냥 가시가. 표현 이해갔어? 갔어? 그러면 이놈 식은 얼마 돼?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결국에 국어다. 불구호 어떻게든 서로 겹치죠?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는 순간 0이에요. 이번은 항상 뭐라고? 된다요? 그냥 끝내셔도 된다고. 이해 갔어? 그러니까 숫자 계산을 굳이 이걸 끝까지 안 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숫자 계산을
맨날 틀린 애들이 있어. 쳐다보면은 매번 틀려 그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되냐면 무조건 계산하려고 하지 마. 절대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고1 때 배우고 중학교 때 인수분해 곱셈 공식을 배우는 이유는 걔들을 이용해서 숫자 계산을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다는 거야. 그 표현이 더 편한 거니까.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써버릇을 하시면 이게 의외로 좀 더 편합니다. 복잡한 숫자 계산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웬만하면 얘네들은 그냥 가시는 게 나을 거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봐서 알지만 지난번에 문제 낸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식으로 분수거셈 나와가지고 몇 가지 다 더하는 거 나왔었어. 맞아 틀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계산하지 마 자꾸 그런 얘기 자꾸 했었잖아. 그 단순한 거야. 고등학교는 이런 계산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 얘가니? 그러니까 니들도 문제 보면서 어씨 이거 계산 졸라 빡센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탁 드는 순간 그런 계산을 원하지 않아. 마찬가지라고. 원하지 않아. 이해가니? 고1 1학기 과정만큼 1학기 중간까지만 딱 원하고 그 다음은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걸 원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수학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점수 딱 잘 나오다가 그대로 추락한 학생들의 대다수들이 거의 다 이거예요. 계속 2, 4고만 갖고 있거든. 수식으로 푸는 연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고등학교 수학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석하고 문제 해석과 식 해석을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해요. 그 다음 내용 정도만 해놓고 막 특이 유형을 외워야 된다. 그건 내신 대비 때 그냥 자기가 자꾸 틀린 유형만 따로 외우시는 거고. 이해 같지요? 그러니까 항상 가셔야 될 게 계산하는 연습하실 때는 자꾸 계산 틀리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가 3,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x축이란 놈의 시기는 y는 얼마인 그래프가 되니까 0인 그래프니까 얘 y는 1보다는 아래에 있을 것이고 y는 3보다 어디 될 거야? 위에 존재하겠지. 그러면 어딘진 모르지만 여기에 이렇게 무슨 축이 존재하고 있을 거야? 대강 이쯤에 x축이 존재하고 있을 거야. y는 0이니까. 그럼 요 놈의 시계를 잡는 순간 절대값 fx라는 건 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뒤집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얘 뒤집어 올릴 것이고 얘 그대로 남아있고 얘도 그대로 남아있고 얘 뒤집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뒤집어 올리면 이 3,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은 몇 콤마 몇으로 바뀌게 되겠어? 3, 얼마로? 3으로 바뀌겠죠. 그럼 얘보다 어쨌든 저쨌든 올라가겠네. 이렇게 그냥 그려놓고 끝내시오. 우리가 이 개형을 전부 다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됐어 안 됐어? 그때 요 놈과 y는 얼마인 놈의 식기와의 서로 다른 실근계수 구하래. 1. 그럼 y는 1이니까 y는 1이면 깔끔하네. 요점 지나야 되겠네. 그럼 이렇게 지나게 되겠지. 그럼 원하는 실근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오겠지.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래서 요거 그림 그리실 때 특히 이런 계산하실 때 조금씩 신경 쓰셔서 특히 계산 틀리시는 분들은 자꾸 신경 쓰시면서 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조금 계산 틀리는 횟수가 줄어들 겁니다. 100% 고쳐진다고는 확신은 제가 못해요.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 계산 부분은 본인이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바꿔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조금 노력하셔서 계산은 방식 자체를 조금 바꾸시면 나을 거예요. 특히나 나중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주관식 단답형 같은 경우는 뭐 세 자리 숫자, 뭐 627 이런 숫자인데 628로 하나 숫자가 잘못 계산하는 순간 4점짜리가 날아가니까 그런 것들은 내년에 이제 그렇게 틀리면 진짜 우울하니까 좀 신경들 좀 쓰세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자, 없으시면 다음 일단 질문 끝까지 받고 가겠습니다. 73페이지 질문이요. 없으시면 74페이지 질문 몇 번? 15번. 자, 닫힌 구간 0,3에서 x에 대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의 n값의 합을 구하라. 그럼 닫힌 구간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될 것이고 구간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구간 표현을 하게 된다면 변수가 누구였으니까 부등식의 변수가 x니까 x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오셔야 되겠지? 그래서 쳐다보니까 얘도 문제는 얘랑 비슷하네. 9번과
절대값 함수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절대값 함수를 그리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왜? n 때문에 못 그릴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절대값이 절대값 x가 예를 들어 3보다 작아. 우리 이 부등식 풀어 못 풀어? 풀어 못 풀어? 풀 수 있지요. 그럼 풀면 어떻게 풀면 돼? x는 뭐보다 작고 3보다 작고 누구보다? 그렇지. 우리는 이 부등식 풀 수 있거든. 얘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는 안에 있는 걸 바로 함수로 내면 땡큐인데 함수를 못 그리거든 n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부등식을 풀어. 그럼 부등식을 풀게 된다면 x 3승 마이너스 몇 x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3x 플러스 n이라는 놈의 식기가 뭐보다 12보다 작을 것이고 뭐보다 마이너스 12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그 다음에도 요 3차 함수를 우린 그려 못 그려? 못 그리잖아. 그러면 3차 함수 못 그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니까? n 때문이니까 n을 좌우 양쪽에 뭐 하시면 돼요? 넘기시면 돼요. 똑같이. 그러면 n을 그대로 넘긴다는 거 부등식 풀듯이 n을 그대로 넘겨버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됐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은 순간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요? 라고 머릿속에 가시면 또 가시는 거야. 방도 나오잖아. 뭘로 봐라? 그럼 요런 몇 차 함수를 그리는데? 그렇지. 3차 함수를 그리는데 얘를 전부 다 그려야 돼? 얘 전부 다 필요해? 안 필요해.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필요해? x범위가. 그렇지. 여기 부분만 중간에 띡 잘라갖고 그리시고요. 됐어 안 됐어? 그게 y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2보다 어디 있어야 되고? 위에 있어야 되고. y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m 플러스 12보다 어떻게 돼야 되고? 아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기 위한 얘네들의 각각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요건 지금 안 하게, 바로 안 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셔도 되겠죠? 됐니? 됐어? 뭐 실제적으로 이거 그림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표현되고요. 예, 바로 가시면 0하고 다음에 루트 3 나오고 여기가 1일 겁니다. 그럼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이렇게 3지점 잘라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리게 될 거예요. 됐어? 그러면 y는 어떤 놈의 식기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2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에 y는 누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2 놓여야겠지요? 그렇다면 얘는 f 얼마보다? 3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거나 같다. 다음 요 식기에서는 f 몇보다? 1보다 어떻게 해야 돼? 크거나 같다. 이러고 끝내시면 됩니다. 됐죠? 무슨 소리인지. 마지막 해석은 제가 봤을 때는 앞부분이 다 되셨기 때문에 얼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 지점만 잡는 연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이 같이야. 됐니? 오케이. 자, 필기하신 거, 필기하신 거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하지요. 자, 수트 노트 꺼내시고요. 자, 수트노트를 꺼내시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워서 우리가 이제 가는데, 어떤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너무 1차, 2차는 우리가 바로 그리고요. 그 이상의 차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릴 수 없으니까 걔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 그린다?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린다. 그래서 미분을 배우는 수학에서의 주 목적이 그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리는데 실제로 문제를 푸시다 보면 꼭 도함수를 이용을 하지 않고도 그릴 수 있는 형태가 존재하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익히셔서 좀 더 빨리 풀자는 거예요.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는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미적분까지 연결이 돼서 미적분 쪽에서는 이제 다루는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 거기에 있는 일부분만 뽑아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건 대칭성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이 대칭성을 판단한다는 건 뭔 얘기냐면 fx
요 놈인지. 요 대칭은 이미 한번 알려드렸어요. 무슨 대칭을 얘기하니? A의 연습하면 어디를 말하는 무슨 대칭? A의 Y축 대칭입니다. 이건 자주 나오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이 표현은 Y축 대칭이에요. 다음 두 번째 F-X는 마이너스 FX. 얘는 우집합, 합집합, 차집합, X축 대 원점 대칭. 두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얘네 둘은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 시기들은 반드시 알고 가시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루는 기본적으로 미적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지 3학년 때 하지 않는 이상에 따로 다루는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다항함수만을 다뤄. 현재 상태에서 물론 그 외 무리함수에 여러 가지가 조금 껴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항함수만 다루기 때문에 그 다항함수만 다룬다는 얘기는 이 Y축 대칭되는 놈들의 특징은 차수가 짝수로 구성되어 있어. 다시 뭘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짝수로만. 다음 원점 대칭되는 건 그럼 차수가 뭘로만 구성되어 있을까? 그렇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현 이해갔니? 그럼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fx라는 놈의 식기가 x4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표현하면 상수라는 놈의 식기는 쉽게 얘기하자면 0차잖아. 그러니까 쟤는 짝수차수인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럼 이 놈의 식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4차 함수에서 얘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 f-x라는 건 x 들어갈 자리에 얼마를 갖다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x를 갖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를 갖다 넣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4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정돈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x의 4쓰니까 얘는 x 몇 승 과? 4승과 같고요. 다음 얘도 정리하게 되면 2x 제곱과 같고 플러스 4라고 표현이 되겠죠. 됐니? 그럼 얘를 정리해 놓고 보니까 이 식이 원래 주어진 요 fx식하고 같아 달라? 같지. 그러니까 이거 y축 대칭인 거예요. 그래, 이해 갔어? 됐니? 그래서 y축 대칭되는 놈은 차수가 뭘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짝수인 놈들만 구성되어 있다. 됐나요? 다음 fx라는 놈의 식기가 x 3승 마이너스 3x. 자, 그럼 요 놈의 식기 같은 경우에는 3차 함수인데 차수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 홀수 1차와 3차로 구성되어 있지. 그럼 요 식기도 원점 대칭인지 확인을 해보려면 x 대신에 얼마 갖다 넣으면 된다고? x 대신에 얼마를? x 대신에 얼마를? 똑같아. 됐어 안 됐어?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갖다 넣으면 f-x는 마이너스 x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정리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3x고 얘들은 마이너스를 빼서 묶으니까 x 3승 마이너스 3x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근데 이 x 3승 마이너스 3x가 원래 주어진 누구하고 똑같아? fx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식기는 마이너스 fx라고 표현이 될 수 있거든. 표현 이해 갔어. 그래서 f-x,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fx로 나오게 된다면 얘는 무슨 대칭을 나타낸다? 원점 대칭. 됐나요? 그래서 얘들을 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옛날 표현으로, 어려운 표현 아니고 옛날 표현으로 y축 대칭된 함수를 우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점 대칭된 함수를 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 이해 갔어? 그러면서 이 차수가 짝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y축 대칭되는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중에 코사인 함수가 y축 대칭이고요. 원점 대칭은 사인과 탄젠트가 원점 대칭이에요. 얘들은 같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해갔니? 그랬을 때 다시 y축 대칭을 다른 표현으로 옛날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무슨 함수라고 얘기한다고? 우함수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 우함수는 차수가 무슨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어?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지.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 짝수 차수니까 2차, 4차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함수, 더함수, 우함수는 무슨 함수일까요? 그렇지.
다음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무슨 함수일까? 그렇지, 기함수. 그래, 됐어 안 됐어? 무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홀수와 짝수가 어떻게 돼 있어? 섞여 있지. 그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이해갔니? 다음 무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그렇지. 몇 차? 2차. 몇 차? 3차. 생각하시라. 그럼 몇 차 나와? 5차.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 기함수. 단순하게. 표현 이해갔냐? 한 번 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그렇지. 우함수.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우함수. 표현 이해갔지요?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갖다 대시면 돼요. 표현 이해갔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놈의 식기를 이렇게 대칭성을, 그러니까 물론 저 외에 x축 대칭도 있고 다음 뭐 y는 x 대칭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거 말고 가장 잘 나오는 게 얘네 둘이니까 얘네 두 표는 먼저 빨리 딱 보고 식의 형태를 보자마자 아, 이 새끼는 뭐 대칭이다 라는 걸 떠올리신 게 제일 좋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 대칭성을 판단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를 보시냐면 절편을 구하시는데요. 절편을 구한다는 거는 당연히 얘는 무슨 절편과 x절편과 다음에 무슨 절편을 구하는 거야? y절편 구하는 거지. 맞아 틀려. 근데 이 y절편은 뭐 그냥 x에다 얼마 넣으면 되니까 제로 넣으면 되니까 바로 나오기 때문에 먼저 보셔야 될 건 x절편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이 x절편이란 놈의 식기를 찾는다는 건 쉽게 주어진 함수식이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을 하시면 함수 그래프 그리기가 좀 더 편합니다. 아예 우리가 미분을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든다면 이런 모양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fx라는 놈의 식기가 x3승 마이너스 3x 제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됐니? 그럼 원래는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려면 얘를 뭐 해줘야 돼?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 지금 쳐다보니까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 누구 빼서 묶을 수 있어? x제곱. 그러면 얘는 뭘로? x-3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이 fx라는 놈의 식기의 근은 fx의 근은 누구하고 누가 되는 거야? 0하고 얼마? 3 나올 거 아니야. 표현 됐냐 안 됐냐? 근데 0이 무슨 근이 되니? 중근이니까 x는 0에서 무조건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대형 자체는 이렇게 증가하니까 접하면서 지나가고 끝내시면 되겠죠. 무슨 이해 갔냐? 그럼 이게 끝인 거야 그냥.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따로 도함수를 구할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물론 이 0이 극대를 가질 것이고 여기 어디에선가 뭐를 갖게 되겠니? 소를 갖게 되겠지. 그 지점은 우리가 쌤 이거 원래 그러면 극소 가지려면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알려드릴 공식을 써먹으시면 얘는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갔어? 그러니까 공식을 익혀놓고 가시면 좀 더 편하다. 표현 이해갔어? 됐나요?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뭐 할 말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fx라는 놈의 식기가 만약에 x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요놈의 식기 같은 경우에도 얘는 x 3승 공통이니까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면 될 것이고 근이 그러면 0하고 얼마가 4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fx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와 0을 근으로 갖고요. 그때 이 4차 함수니까 4차의 계수 양수잖아. 얘는 증가부터 해야 돼? 감소부터 해야 돼? 너? 그렇지. 됐죠? 감소부터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4는 근이니까 지나야 되고요. 근데 0이라는 건 얘는 중근도 아니고 몇 중근이야? 3중근이지. 그럼 3중근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변곡점처럼 지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들어왔다가 변곡점처럼 지나서 이렇게 그냥 그리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지점은 어떻게 찾아요? 얘도 물론 공식화 시킬 수 있지만 지랄 맞으니까 이건 굳이 안 합니다. 그냥 찾으시는 게 편해요. 표현 이해갔죠? 우리는 외워야 될 공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있는데 두 가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얘인데 요건 좀 이따 공식 알려드릴 테니까. 표현 이해갔니? 그런 다음에 이 대칭성과 절편을
대칭성은 차수 보고 발로 판단하시는 것이고 갔어? 절편은 뭐 가지고? 인수분해 가지고 가능하면 더 빨리 찾는 거니까 훨씬 더 속편하겠지요? 됐냐? 그래서 얘들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누구하고 누구를 극대 극소를 판단을 하시라는 거야. 갔어?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그림 그리는 과정이 쌤 따지는 게 더 많으니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좀 더 빨라요 이게. 익숙해지시면. 지금은 우리는 무조건 이걸로 가지만 갔어? 극대 극소를 판단은 요거 가지고서 그냥 개형을 그리는 연습을 하지만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동시에 들어가야지 문제 풀이하실 때 여러분들이 편하시다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표현 이해갔지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돈하시고요. 노트에다가 계속해서 이건 정돈하시는 겁니다. 자 왼쪽은 지워도 되지요? 그러니까 교집합과 합집합은 교환뿐만 아니라 무합까지 결합까지 다 성립이 된다는데 그래서 차집합은 된다. 차집합은 안 되겠죠. 이거 먼저 뭐 A하고 B 사이에 순서를 말하는 거는 안 들어보니 C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여기가 A하고 B 사이에 B랑 겹친 것에 나머지 순서 보고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자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요 팁이라고 하는 놈의 식기는 얘는 공식처럼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고요. 근데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증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아 보이지만 내용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그 딱 내용만 익히셔가지고 문제 풀이하실 때 꼭 써먹으세요. 표현 이해갔죠? 반드시 써먹으셔야 됩니다. 얘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할 때 시간이 남들보다 아마 한 1분 정도는 줄일 수 있어요. 한 문제 풀 때. 자,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이제 요 개념을 같이 이제 갖고 들어가면서 fx 그래프를 만약에 우리가 그려보게 된다면 알파는 중근이고 베타 근인데 3차항계수 양수니까 첫 시작은 증가부터 해야 돼? 감소부터 해야 돼? 증가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그림 모양을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요 식기에서 이때 얘가 극대지요? 맞아 틀려? 다음 어디선가 여기에 뭐를 갖는 지점이 생겨? 소를 갖는 지점이 생기잖아. 그럼 요 놈의 식기가 이때 첫 번째 공식은 접하는 점이지. 접하는 점에서부터 나머지 점까지의 거리를 극소를 이렇게 딱 자르게 된다면 이 거리의 비가 항상 2대 1로 동일합니다. 무조건. 이해갔죠? 조금 이따 증명해드리고요. 써먹는 거 그래서 아까 요 문제 해줬잖아. 여기 0이잖아. 근데 여기가 극소가 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극소점을 찍었을 때 여기가 접하는 점에서부터 항상 몇 대 몇이 된다고? 2대 1. 근데 전체 길이가 얼마야? 3을 2대 1로 쪼개. 그럼 여기 길이 얼마 나와야 돼? 2 나오고 여기 얼마?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2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이 식기를 증명을 해드리면 증명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극대와 극소에 대한 얘기니까 fx가 아니라 얘 무슨 함수를 구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
도함수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도함수 f 플라인 x를 구하게 된다면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이게 공미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체에서 전개하지 않고. 그럼 공미분한다면 얘 완전 제곱 미분해야 되겠지? 그럼 요놈식을 미분하면 시작 뭐 곱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몇 승? 1승 될 것이고 곱하기 얼마? 1 들어가서 합성함수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음 뒤에 있는 거 x 마이너스 베타는 안 건드리니까 그냥 가야겠지요? 다음 플러스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완전 제곱에 다음 뒤에 곱해진 거 미분해야 되니까 1일 거야. 됐냐? 그럼 이 앞에 식과 뒤에 식은 둘 다 누가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공통으로 갖고 있겠죠? 그럼 빼서 묶어주게 된다면 2하고 얘 곱한 식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나오게 될 것이고 2x 마이너스 몇 베타? 2베타 나오게 될 거고요. 다음 요 뒤에 식에서는 누가 x 마이너스 알파 요거 하나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정리해주게 된다면 x 마이너스 알파에 3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베타 요렇게 정돈이 되겠지? 그럼 그대로 정리하면 x라는 놈의 식기는 알파에서 극대극소 다음 x라는 놈의 식기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에서 극대 아니면 극소를 가질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알파라는 놈의 식의 극대극소 여기로 확인은 됐고요. 그럼 얘를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비례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얘는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이렇게 되면 되겠죠.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2대 1점이 돼요. 표현 이해갔니? 됐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는 건데 이 결과를 여러분 이 중간 과정을 익힐 필요 없습니다. 결과만 알고 가시면 돼. 결과 단순하지요. 몇 대 몇? 2대 1인데 무슨 점에서부터? 접하는 점에서부터.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어떤 점에서부터? 접하는 점에서부터.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음 그랬을 때 요 놈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시키게 된다면 3차 함수의 특징은 무슨 대칭이야? 점대칭이잖아. 근데 그 점을 우리 무슨 점이라 그래? 변곡점이지. 그러면 극대와 극소되는 요 지점이 극대와 극소도 이 중간에 놓여있는 변곡점 하나에 대해서 뭐가 될 거야? 대칭이 될 거야. 맞아 틀려? 그럼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건 이 점을 쭉 이었을 때 이렇게 변곡점이 나오면 이 알파하고 극소되는 지점을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돼? 중점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 되겠니? 1대 1대 여기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로? 1로 가겠죠 항상.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이런 특징까지 같이 써먹으시면 문제풀이가 조금 더 편해지실 겁니다. 표현 이해 갔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까지 처음에 바로 익히려고는 하지 마세요. 처음에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냥 기존에 했던 것처럼 미분해서 계속해서 푸셔도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서 저걸 써먹는 버릇 하시면 계산이나 여러 가지가 편해진다고. 이해갔니? 그러면 그 식기를 우리가 언제 많이 쓰냐면 언제 이제 얘를 좀 활용을 하느냐. 자, 활용을 하는 경우를 잠깐 보시면 활용. 우리가 교재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중에 제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야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아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던 게 몇 번이냐면 64페이지 7번이요. 자, 페이지 64쪽에 7번 문제를 보시면 제가 풀어드릴 때 어떻게 풀었냐면 구간 나왔으니까 0부터 x는 어디까지? 3까지 적고 fx라는 놈의 식기가 2x 3승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가 되고 최대값 최소값 구해가지고 빼라 그랬잖아.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하기니까 당연히 얘 뭘 그려야 돼? 함수 그려야 되겠지? 그럼 얘 함수를 찾아서 도함수를 찾게 된다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나오게 될 것이고 6배서 묶으면 x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될 것이고.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를 바로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함수를 바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x가 1인 지점이고 여기가 x가 얼마인 지점? 2인 지점이라는 걸 우리가 찾았어. 지난번에 문제풀이 해줄 때. 근데 그때 주어진 구간이 0부터 어디까지라고 줬으니까 3까지라고 줬으니까 실제 0이라는 건 얘보다 왼쪽에 있을 테니까 여기쯤에 x는 0이 존재할 것이고 x는 3이라는 건 여기쯤 존재하게 돼서
표현 이해 갔어? 최대값으로 될 수 있는 건 1인지 3인지 우린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둘을 뭐 해야 돼? 비교해야 된다 그랬었지 지난 시간에. 표현 이해 갔니?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건 0인지 2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우린 뭐 해줘야 돼? 비교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건 선생님 비교하면 되잖아요. 물론 나쁜 방법 아니에요. 근데 학교 시험 문제는 가끔 선생님들 어떻게 하냐면 이 숫자를 1일이랑 예를 들어 2분의 7 분수 줘버린다고. 그럼 3차 함수에 2분의 7 넣어서 그걸 또 계산하려면 계산이 또 어떻게 중간에 꼬이거나 힘들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최대초수를 어떻게 바로 판단을 하시냐면 어쨌든 저쨌든 우리는 개형을 그렸지만 방금 전에 저렇게 접하는 지점에서 선을 그으면 몇 대 몇이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2대 1이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극대에서 가로선 방향으로 이렇게 접하게 하나를 그어버려. 표현 이해가냐 안 가냐? 그렇다면 여기서 뭐 하게 되겠니? 만나게 되겠지. 그럼 얘가 만나니까 이 만나는 점까지 접하는 점에서 몇 대 몇이 될 거라고 항상. 여기 말하는 거 맞아?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 무조건 접하는 지점에서. 표현 이해가냐 안 가냐? 그러면 얘가 x1이고 얘가 x2니까 이 간격이 얼마큼 떨어져 있어? 1만큼 떨어져 있겠지. 그럼 여기서 1만큼 가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만큼 더 가야 돼? 2분의 1만큼 더 가야 될 거 아니야 실제 거리는. 맞아 틀려. 그럼 여기가 x가 얼마인 점이 되겠니? 2 더하기 2분의 1 나오니까 2분의 얼마로? 5 나오겠지. 그럼 x3이라는 건 2분의 5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렇지. 오른쪽에 있다는 건 우리 확신할 수 있는 거야. 그럼 x3이 여기 존재할 거거든. 그럼 최대값이 되는 건 x1일 때 x3일 때. 그렇지. 맥시멈 값 f3으로 바로 끝내시면 돼요. 이해 갔죠? 판단하실 필요 없이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해 갔니? 한 번 더. 다음 이번엔 여기에서도 x가 0일 때 x가 2일 때 최소가 되는지 우리는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요놈의 식기도 이 선을 이 접하는 점을 기준으로 쭉 무슨 선을 그어? 가로선을 그어. 그럼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잖아. 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얘가 또 극대되는 지점이지? 그럼 접하는 점에서부터 몇 대 몇이 될 거라고? 2대 1이 될 거라고. 그럼 2대 1이 될 테니까 2대 1이 나오는데 간격이 1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럼 실제 거리 2분의 1만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거든. 그래서 얼마 나와? 2분의 1 나오겠지? 그럼 x0은 2분의 1보다 더 어느 쪽에? 왼쪽에 존재하겠죠? 그럼 왼쪽에 더 존재할 테니까 실제 x0이라는 선은 우리가 적당히 잡았을 때 여기쯤에 x0이 존재할 거라고. 됐어 안 됐어? 그럼 최소값은 두 개 구분할 필요 없이 뭐만 구분하면 돼? f0가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이해 갔어 안 갔어? 요렇게 활용하신 게 첫 번째가 되고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다음 유식기를 좀 더 확장을 하면 여기까지는 만약에 안 되시면은 그냥 갖다 쓰시면 이거는 못 하시겠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런 모양의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fx가 있고요. 다음 여기에 접하는 또 다른 하나의 선이 존재하는데 이 식기가 이렇게 돼서 y는 gx라고 한다면 요 만나는 점을 x는 알파, 요 만나는 점을 x는 베타라고 하게 되냐? 됐니? 그럼 이 알파인 점과 베타인 점은 두 함수의 무슨 점이 되는 거야? 교점이 되는 거지. 그럼 교점돼야 되니까 주식 뭐 해줘야 돼? 연립하는 게 기본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연립을 하는 식이 fx는 우린 뭐라고 놓으시면 되고 gx라고 놓으면 되고 이 방정식을 푼다는 얘를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야 되겠지? 한쪽으로 몰게 되면 fx-gx는 얼마? 0이라고 표현이 될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이 뺀 함수를 하나의 새로운 함수 예를 들어 이걸 hx라고 놓게 된다면 fx는 몇 차 함수니? 3차. gx는 몇 차 함수야? 1차. 1차 함수니까 얘는 3차에서 1차 뺐기 때문에 hx도 몇 차가 나와? 3차.
3차가 나올 거야. 그럼 hx가 3차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h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는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누구하고 베타하고 다음에 누구로 정해지게 되겠어? 알파로 정해질 거 아니야. 표현이 갔냐? 그럼 베타보다 왼쪽에서 fx가 위에 있어, gx가 위에 있어. 베타보다 왼쪽에서 gx가 위에 있지. 그러면 gx가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f에서 g를 뺀 거니까 요 놈은 양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그럼 hx 값은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음수라는 건 x축보다 어디 존재해야 돼? 아래 존재해야 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다시 한 번 더. 베타하고 알파 사이에서는 fx가 위에 있니? gx가 위에 있니? fx가 위에 있지? 그럼 f에서 g를 빼는 값은 양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돼. 그러면 hx 값이 양수잖아. 그럼 x축보다 어디 존재해야 돼? 위에 존재해야 돼. 베타보다 오른쪽에서도 위에 존재해야겠죠? 근데 이게 접하는 점이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뭐 할 거라고? 접할 거라고. 그러면 hx라는 놈의 식의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게 hx의 개형이 될 거거든. 쉽게. 그러면서 이제 3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극소를 가질 것이고 요 지점에서 뭐를 갖게 되겠니? 그 대를 갖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 되겠어? 2대 얼마? 1 나올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얘가 2대 1이 나오면서 하나 더 확인하게 된다면 이 중간에 무슨 점이 존재할 텐데? 변곡점이 존재하니까 여기가 몇 대 몇 대 몇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1대 1대 1대까지는 똑같이 이해가셨죠? 변곡점은 얘도 대칭이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요 모양에서도 대강 쳐다보면 여기가 무슨 점이야? 극대인 경우지. 여기가 극대일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여기 어디에가 무슨 점이 존재하게 되겠어? 변곡점이 존재하게 되겠죠? 됐니? 그럼 이 변곡점과 다음에 극대인 점을 이렇게 잡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선분의 길이의 비도 똑같이 2대 1이에요. 표현 이해 갔어? 그러면서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될 거라고? 1대 1대 1 될 거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이렇게까지 활용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접선 문제를 푸실 때 좀 더 편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물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초반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원리 자체는 여기서 똑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됐니?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면 원래 변곡점을 찾으려면 얘는 2번 미분을 하기 때문에 표현 이해 갔어? 다시 변곡점 찾으려면 미분을 원래 몇 번 하는 거라고? 2번 하는 거야. 이해 갔니? 그럼 얘를 2번 하면 얘 3차잖아. 미분하면 몇 차로 바뀌어? 2차. 얘 몇 차야? 미분하면 다시 얘 원래 몇 차 함수였어? 1차니까 미분하면 상수만 남겠지. 근데 변곡점 찾으려면 미분 몇 번 하라고? 2번. 한 번 더 하면 얘 몇 차로 돼? 얘는 없어지지. 그러면 변곡점은 이 F에만 영향을 받지 1차에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라는 거야. 그럼 변곡점이 영향 안 받으니까 F의 변곡점이 똑같을 거거든. 그게 H의 변곡점하고 같아달라. 같다라는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접하는 점과 극대지되는 지점을 잡으면 똑같이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 똑같이 성립하니까 얘가 2대 1 무조건 될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원래는 변곡점에 대한 개념을 안 배우시기 때문에. 이해 갔지요? 됐니? 그래서 요놈도 접할 때는 원래는 이게 1학년 때 했던 그냥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뭐 좀 힘드실 테니까 요 2대 1은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주 써먹으시면 정말로 많이 도움이 돼요. 특히 3차 함수에서. 이해 갔니? 오케이. 자, 일단 필기하시고요. 자, 다음 봅시다. 쉽게는 식으로 설명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그림으로 갈게요. 3차 함수는 무슨 대칭? 점대칭. 그러면 자 여기 변곡점이 있어. 그럼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의 선을 쭉 이렇게 긋게 된다면
됐니? 그럼 만나는 교점이 몇 개가 나와? 3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이 한가운데 변곡점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 대칭이겠지. 그랬을 때 얘는 극대야 극소야? 극소잖아. 그럼 이 극소점과 극소를 가는 x값과 다음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1대 루트 3이에요. 다시 여기가 극대점이지? 됐어 안 됐어? 그럼 한가운데 대칭점에서부터 극대되는 지점과 다음 만나는 점까지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루트 3.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를 시켜서 정리하면 여러분들 식이 많이 복잡하니까 그냥 특정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fx라는 놈의 식기를 x 상승 마이너스 다음에 어떻게 할까? 3a 제곱 x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건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일부러 정리만 해드린 겁니다. 날씨의 형태를 제가 임의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됐지요? 모든 형태는 다 동일하니까. 자, 어쨌든 쳐다보니까 저 fx라는 놈의 식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거 뭐를 먼저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랬냐면 저 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첫 번째 대칭성 확인하라 그랬잖아. 근데 제 쳐다보니까 몇 차와 몇 차로 구성돼 있어? 3차와 1차로 구성돼 있지. 그럼 얘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 됐냐 안 됐냐? 좀 어려운 표현, 좀 옛날 표현으로는 무슨 함수? 그렇지. 원점 대칭입니다. 그럼 이 식을 보자마자 원점 대칭이라는 걸 하나를 판단할 수 있고요. 됐어 안 됐어? 다음 또 얘도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인수분해가 되니까 요 놈의 식기를 인수분해하게 된다면 요 놈의 식기는 a제곱으로 갈까요 그냥? 얘네도 상관없겠죠? 그럼 요 식기는 x제곱 마이너스 모제곱 a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고 그럼 근이 x축과 만나는 지점이 근이 뭐하고 0과 한가운데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얼마와 a와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한가운데 0을 기준으로 좌우가 근 보자마자 어떻게 돼 있어? 대칭 돼 있지. 그러면서 3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첫 시작은 증가부터 감소부터 증가부터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림 모양은 바로 그릴 수 있어. 접하는 근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될 것이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때 여기가 극대가 될 것이고 여기가 뭐가 될 거야? 극소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방금 배운 B는 이게 몇 대 몇이 될 거라고? 1대 루트 3이 될 거라고. 걔를 확인을 해보자고. 됐나요? 그럼 확인을 하시려면 얘에 이제 무슨 함수를 그리시면 되는데 도함수를 확인하면 되는데 도함수라는 놈의 식기는 몇 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표현 되겠지? 그럼 요 놈의 식기를 풀면 x는 3분의 x제곱이 3분의 a제곱이니까 루트 3분의 a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요 점이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가 루트 3분의 a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실제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a잖아. 요 길이는 얼마 나오게 되겠니? a 나오게 되겠지. 그럼 길이를 보면 루트 3분의 a 대 a라는 놈의 식기는 a 사라지면 될 테니까 루트 3분의 1 대 얼마? 1이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요 식기는 루트 3을 분모 꼴백이니까 곱하게 되면 몇 대? 1 대 얼마? 루트 3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과가 마찬가지로 항상 몇 대 몇으로? 1 대 얼마? 루트 3이 돼요. 표현이 같지요? 됐니? 그럼 요 식기를 이제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처음에 대칭성과 다음에 절편 구하는 과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으면 저런 독특한 형태는 바로 찾아놓고 가시라고. 근데 쟤를 왜 자꾸 저 두 가지를 자꾸 알려드리냐면 얘들은 되게 많이 나와 저 형태가. 특히 3차에서. 이해갔니? 그럼 그 얘기는 다시 보시면 아까 전에 질문했는데 제가 나중에 하겠다고 넘어갔던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64페이지 19번 문제를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한 면이 x축 위에 있고 두 꼭지점이 곡선 y는 6-x제곱 위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하여라.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런 몇 차 함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2차 함수가 존재하고 있지요? 그럼 2차 함수 나오게 된다면 항상 뭐 보고 들어가야 돼?
이차함수 나오면 딱 바로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여기 대답해봐. 이차함수 2차 뭐 나와야 돼? 왜? 빼야지는 답에 3이 없어. 어허 아직도 안 되네. 다시 이차함수 뭐 나와야 돼? 갖고 있는 답 중에 지금 다시 대칭축 갖고 있는 답 중에 3이 없어. 다시 이차함수 뭐부터? 들어있다고 말하면 되겠지. 이차함수 무조건 뭐 나와야 된다고? 대칭축 다시 이차함수 뭐 나와야 돼? 이건 무조건 기본입니다. 꼭지점이 아니야. 중학생이 아니라니까 우리. 다시 2차 함수 나오면 무조건 대칭축. 됐냐 안 됐냐? 아볼 비볼은 기본인 거고 대칭축은 무조건 같이 찾고 가는 거라고. 로그 나오면 미조건 진수조건 찾듯이 치환하면 범위 나오듯이. 뭔 소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항상 갖고 가야 돼. 원 나오면 중심 이용한다. 똑같은 계열로 계속. 이해 갔죠? 걔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2차 함수 나오면 뭐? 대칭축.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요 놈을 쉽게 y는 6-x제곱이니까 얘 대칭축이 뭐 나오는 거야? x는 얼마? 0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x는 0이라는 게 무슨 축을 나타내는 것이고? y축으로 의미하겠지. 그러면 이 안에 직사각형이 꼭 들어맞아 있다는 건 이 직사각형도 당연히 어느 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서로 뭐가 될 거야? 대칭이 될 거라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어? 이게 먼저 잡히셔야 된다고.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직사각형이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 직사각형 넓이의 무슨 값 구하라 그랬어? 최대값 구하라 그랬지. 그럼 넓이를 표현을 해야 되겠네. 어쨌든 저쨌든. 근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하려면 당연히 누구의 길이와 가로의 길이와 다음에 뭐의 길이를 잡아야 돼? 세로의 길이 잡아야겠지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잡으려고 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아서 얘의 x좌표를 예를 들어 a라고 한다면 y좌표는 뭐라고 표현이 되겠어? 6-a 제곱이 되겠지. 왜? 그러면 이거의 무슨 길이가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뭐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6-a 제곱이고 가로의 길이는 얘네가 이 직사각형이 y축에 대해서 뭐였으니까 대칭이었으니까 이 점의 x좌표는 얼마가 표현될 거야? -a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나와야 돼? 그렇지.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대칭축 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칭성을 따질 수 있으면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요. 대칭성은.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렇다면 요 놈을 쉽게 해서 그대로 우리가 이 넓이를 표현하게 되면 넓이 문자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식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sa라고. 그럼 얘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 것이고 2a 될 것이고 세로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이 되겠어? 6-a 제곱이겠죠? 단 학교에서 서술형을 작성을 하실 때는 서술형 작성하실 때 이 문제는 활용으로도 잘 나오는데 반드시 도형 나오니까 변 길이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의 범위가 0부터 루트 6까지라는 이 범위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안 쓰시면 안 돼요. 이해 갔죠? 이거 반드시 쓰고 가셔야 됩니다. 됐니? 그렇다면 우리가 넓이를 표현해 놓고 보니까 이 넓이가 몇 차 함수식을 따라가는데 변수가 뭐인 것 뿐이야. a인 것 뿐이고 3차 함수면서 인수분해 대한대 되지요. 그러면서 얘는 몇 차와 몇 차로만 구성되어 있니? 1차와 3차잖아. 맞아 틀려? 전개하고 보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무슨 함수가 되겠어? 기함수. 무슨 대칭? 원점 대칭. 됐냐 안 됐냐? 그럼 얘 원점 대칭일 거거든? 근데 근이 뭐가 될 거냐면 a는 얼마고 0하고 풀마 얼마 루트 6 이렇게 세 가지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도함수를 그릴 필요 있어 없어? 개형을 그리려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필요 없잖아. 됐어 안 됐어? 근을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6과 다음에 0과 루트 6으로 근인데 근 적는 순간 원점 대칭이 다시 한 번 더 보이셔야겠죠. x0에 대해서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서 요놈을 쉽게 해서 이게 A축이 될 것이고 표현 이해 갔냐? 그렇다면 요놈을 쉽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니까 당연히 그래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로 왔어? 근데 3차의 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첫 시작은 증가부터 감소부터? 감소부터. 그러면 감소부터 해서 근지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근데 A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으니까?
0부터 루트 6까지가 여기서 끊기겠네? 그럼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최대값은 극대일 때 무조건 최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극대를 찾을 때 여러분들은 숙제를 하실 때 뭘 하시냐면 얘를 뭐 하셔서 미분하셔서 찾았잖아. 이제 그럴 필요 없다고. 얘가 무슨 점이니까 대칭점, 변곡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극대하는 점까지 점을 찍었을 때 몇 대 몇의 비를 이룬다고? 1대 루트 3의 비를 이룬다고. 근데 1대 루트 3인데 이 실제 길이가 얼마야? 루트 6이잖아. 그럼 여기 길이 얼마 나와야 돼? 루트 2 나와야 되겠지. 그럼 A가 얼마일 때 최대를 갖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러고 마무리하시면 끝이에요.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최대값은 S 얼마? 루트 2가 될 거고요. 2 곱하기 루트 2에다가 다음에 6에서 2 빼니까 얼마? 바로 끝나겠죠? 그래서 얼마? 너에게는 8루트 2 마무리 치시면 됩니다. 표현 이해갔지요? 됐냐 안 됐냐? 뭔 소리인지 이해갔니?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공식 2대1과 1대 루트 3 얘네 두 가지 공식만큼은 반드시 꼭 익혀놓고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아직 힘들어요. 그래프 개형이 안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힘들 수도 있으니까 힘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계속 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에 얘를 써먹으시면 계산 과정이 남들은 미분하고 뻘짓하고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찍어놓고 끝내고 마무리하시라고. 뭔들인지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훨씬 빨라지니까 최소 1분 이상은 줄일 수 있습니다. 됐니? 오케이. 자, 필기하시고요.